네, 안녕하세요. 정기철입니다. 오늘 논리회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반가상기 이야기 했었죠. 지난 시간에 게이트들 종류 설명드리고 논리식, 논리도, 진리표 설명을 드리고 반가상기, 반가상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어떤 회로를 만들 때는 본인이 원하는 회로에 대한 진리표를 먼저 만들고 그 진리표로부터 논리도나 논리식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씩 배울 텐데,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만들었던 반가상기를 실제 시뮬레이터 상에서 한번 만드는 작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제작을 위한 시뮬레이터 많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오늘 소개를 여러 개 드릴 텐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게 위에 있는 사이트에 있는 음, 음, 이 사이트에 있는 시뮬레이터입니다. 시뮬레이터인데 장점은 웹 브라우저 상에서 가능하다. 단점은 플래시로 동작한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 상에서 플래시를 작동 가능하게 웹 브라우저 모드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아니군요. 웹 브라우저가 네, 이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주소는 영상 밑에 남겨둘 테니까 한번 각자 해보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탭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탭들이 확장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있는 게 인풋이죠. 이제 신호를 인풋을 할 때 스위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빨간색 스위치는 누르고 있을 때만 전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저는 이 하얀 스위치를 드래그 앤 드랍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리고 로직 포트 가서 본인이 원하는 게이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엔드 게이트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을 위해서 LED를 만들어야겠죠. 입력이 3개인 LED는 컬러 LE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빨간 놈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출력 단자에서 입력 단자로 화살표를 마우스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위치가 흰색 상태는 0이고요. 빨간색 상태가 1입니다. 1이라는 신호가 가는 것을 녹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11이 들어갈 때 엔드 게이트는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가면 이그젬플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이그젬플을 클릭해 보면 많은 게이트, 엔드 게이트, 낸드, or 많은 게이트들의 작동하는 모습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로직 랩이라는 사이트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반가상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리 만들어 뒀는데요. 그래서 0과 0이 들어갈 때는 0이 나오죠. 1과 0이 나올 때는 1이 나옵니다. 또는 0과 1이 나올 때 1이 나오고요. 1과 1이 갈 때는 하단에 있는 게 캐리입니다. 그래서 캐리가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이 사이트를 이런 회로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로직랩 사이트의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first half header 여기 이름이군요. 그래서 하고 기철정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그쪽 클라우드에 저장된 URL이 나옵니다. 이 URL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다시 접속을 하셔서 본인이 만든 회로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사용할 수 있는 포트도 게이트도 몇 개 안 됩니다.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부품들이 필요한데 플립플랍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몇 개 안 돼서요. 처음에 실험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쓰기 괜찮은 사이트인데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정도의 사이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 logic.lol 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주소는 영상 밑에 있고요. 이 사이트에 가시면 우측에 try online 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try online 이라는 링크가 있는데 이제 웹에서도 실행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사거나 프리 트라이얼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30일 무료 버전일 겁니다. 아마 수업을 들으실 여러분께는 30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는데, 일단 트라이 온라인을 클릭해 보면 웹상에서 이제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회로들이 나오는데 중간에 보니까 원비트 풀 애더 있네요. 오늘 제가 풀 애더 설명을 드릴 텐데, 클릭하고 나가시면 왼쪽에 비슷한 화면들이 나옵니다. 훨씬 많은 디바이스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드래그 앤 드랍, 드래그 앤 드랍 똑같습니다.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해도 되지만 웹상에서는 저장할 수가 있나요? 예,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장할 수 없어서 실제 저는 프리 트라이얼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원비트, A 한 비트, B 한 비트, 원비트 해프 헤드입니다. 스위치가 있고요. XOR 게이트와 AND 게이트, 그리고 LED 전등이 있죠. 여기는 이렇게 그 캡션도 달 수 있습니다. 제목도 달 수 있어서 스위치를 껐다 켬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회로도 훨씬 회로도 훨씬 만지기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장도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지금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만든 여러 회로는 이 해당 요 사이트, 이 사이트도 주소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회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 다운 받아서 해당하는 프로그램에서 로딩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다른 사이트들도 많습니다. 저는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사용할 수 있게 링크는 영상 하단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디까지 했죠? 예, 지금 해프헤더 만드는 법 설명을 드렸고요. 네, 설명 드렸고요. 이제 전가상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가상기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향후에 한 비트짜리 가상기를 만들어서 이걸 4개 배치시켜서 병렬로 4비트짜리 가상기를 만들 겁니다. 요 한 비트 가상기를 만들려면 본 A 비트, B 비트 돼서 올라가는 캐리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비트 가상기는 하위 비트에서 올라오는 캐리까지 입력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총 입력이 A 한 비트, B 한 비트, 캐리 한 비트, 3비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진리표를 먼저 만들어 보면 A 한 비트, B 한 비트, C 한 비트, 총 3비트죠. 그래서 2의 3승계의 입력 개수가 나옵니다. 8가지죠. 그래서 총 000부터 111까지 총 8가지의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 비트의 썸과 해당하는 비트의 캐리 아웃, 그래서 하위에서 올라오는 것을 캐리 인이라고 이름을 적고 상위 비트로 올라갈 것을 캐리 아웃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로를 보면 A 한 비트, B 한 비트, 캐리 인 한 비트, 그래서 썸 한 비트, 캐리 아웃 한 비트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표를 만들면 되죠. 앞에 쉽습니다. 예를 들면 A1, B0, 캐리 인이면 썸은 0이고 캐리가 1이 나가겠죠. 그리고 모든 게 1, 1, 1이면 썸도 1이고 캐리도 1이 나가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회로를 만들 건데 썸부터 한번 볼까요? 썸이 1이 나오는 경우만 먼저 따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0은 0이 나갈 테니까요. 이 두 가지 경우, 요 한 가지, 요 한 가지, 총 4가지 경우에 공통점이 있나요? 규칙성. 나머지 것과 구분되는. 보시면 요 4가지 경우,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 4번 경우는 입력 3비트가에서 1이 홀수기에 있습니다. 홀수기에 있단 말은 XOR 게이트를 2번 거치면 1이 나가는 겁니다. 그죠? A 한 비트, B 한 비트, 캐리 인 한 비트가 XOR 되면 이렇게 했을 때 홀수기에 있는지 측정이 되고요. 또 이렇게 했을 때 홀수기에 1이 있는지 측정이 돼서 실제로 논리식을 작성해보면 썸은 A와 B와 캐리 인의 각각의 XOR입니다. 그래서 회로를 만들어 보면 A와 B를 XOR 하고 그 결과와 캐리 인을 XOR 하면 그 결과가 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썸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캐리를 한번 보죠. 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캐리는 요 1번 경우, 잘 안 보이네요. 노란색이. 블루 컬러로 해보겠습니다. 캐리는 요 1번 경우, 그리고 2번, 3번, 4번 경우가 1이 나갑니다. 요 경우들의 규칙성이 있나요? 그래서 이 경우들 어떤 규칙성이 있나요? 그 경우들을 보면 A와 B가 둘 다 1인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1인 경우는 이 두 경우밖에 없는데 A와 B가 둘 다 1이면 1이 나가죠. 1이 나갑니다. A, B가 둘 다 1인 경우에서 1이 안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캐리 아웃은 A와 B의 AND입니다. AND란 말은 A도 1이고 B도 1이면 1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두 경우, 이 경우가 남는데 이 경우는 C는 무조건 1이고요. 캐리는 1인 상태에서 A와 B가 XOR 관계인 입력일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C는 무조건 1인 경우 C1이고 AND A와 B가 XOR 관계입니다. 요 점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을 다시 돌려서 들으시면서 어떤 경우에 1이 나오는지, 어떤 경우에 1이 나오는지, 그 1이 나오는 입력의 규칙성을 잘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회로를 만들지 않습니다. 전가상기 같은 경우는 너무 심플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회로를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복잡한 회로는 시스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카노맵, K맵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수업 중에서는 소개를 안 드릴 텐데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에서는 카노맵 또 논리회로 카노맵이라는 방법을 배웁니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가상계는 너무 간단해서 그렇게 만들지만 그래서 A와 B를 AND하고 또한 A와 B를 XOR해서 XOR 한 게 있으니까 그놈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캐리와 AND를 하고 그렇죠. A와 B를 AND 하는 게 이 부분이 1번이죠. XOR 하는 게 2번이죠. 2번.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ORing 하는 게 3번입니다. 이게 3번입니다. 실제로는 캐리를 만들기 위해서 XOR 연산을 해야 되지만 위에 썸을 하기 위해서 XOR 했던 결과를 재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게이트를 하나 줄인 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그림을 잘 보면 실제 앞에서 half-adder라고 말했던 부분, 반가상기라고 말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반가상기입니다. 그래서 반가상기 두 개와 OR 게이트 하나가 사용되는 꼴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 비트, 원 비트 전가상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비트 전가상기가 완성이 되고 나면 한 비트 전가상기를 4비트 병렬로 연결하면 이렇게요. 지금 현재 만들고 싶은 것은 A 4비트와 B 4비트의 덧셈입니다. 그렇죠? 덧셈을 하고 싶으면 각각 비트끼리 더하는 전가상기를 4개 만들어서 하위 비트에서 캐리 올라가는 것을 캐리 아웃을 상위 비트 캐리 인으로 받아주면 되죠. 그러면 4비트짜리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가장 하위 비트에 있는 여기에서의 캐리 인은 제로겠죠. 0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블랙박스를 보면 A 4비트와 B 4비트를 더해서 썸 4비트가 나오고 캐리가 나가는 셈입니다. 그렇죠? 캐리가 나가는 셈입니다. 캐리가 나가는 셈인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회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회로 지금 A 한 비트, B 한 비트 캐리 인입니다. 했을 때 A와 B가 캐리가 다 111이면 썸과 캐리가 1이 나가겠죠. 캐리가 없으면 캐리 인이 없으면 캐리 아웃만 1이 나가겠죠. 0과 1의 덧셈은 썸이 1이 되고 캐리는 0이 되고요.
하위에서 올라오는 캐리가 있으면 이제 캐리가 나가겠죠. 여기까지인데 제가 아마도 예 리플 캐리 에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회로가 2비트짜리 리플 캐리 에더입니다. 제가 리플 캐리 에더 설명을 안 드렸군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은 4비트짜리 에더를 리플 캐리 에더라고 합니다. 리플이라 그러면 작은 파도, 작은 물 흐름, 넘침이죠. 그래서 리플 캐리 에더라는 말은 캐리가 작은 파도처럼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위 비트에서 올라온 캐리가 있어야만, 확정돼야만 그 상위 비트가 스타트 할 수 있죠. 그래서 또 올라갈 때 스타트 할 수 있고, 그래서 4비트가 동시에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하위 비트부터 천천히 계산됩니다. 그래서 리플 캐리 에더라고 하는데, 실제로 컴퓨터 안에 있는 에더는 리플 캐리 에더가 아닙니다. 4비트가 동시에 계산되는 look ahead 캐리 에더라는 게 있는데, 그건 좀 복잡해서 우리 수업 중에는 리플 캐리 에더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2비트짜리 리플 캐리 에더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가 01, B가 01이면 10이 나가죠. 근데 A가 이게 3이죠. 그럼 3 더하기 4가 되니까 3 더하기 1, 4가 되니까 2비트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캐리 아웃이 나가는 겁니다. 조금 설명이 건너뛰긴 했는데,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logic.ly에 접속하셔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링크, 나중에 말씀드릴 이 링크에서 제가 미리 만들어둔 회로들을 다운받아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이 화면이 무슨 화면일까요? 예, 마인스톰이라는 게임입니다. 게임. 지금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마인크래프트죠. 그래서 마인크래프트에 들어오셔서 리플 캐리 에더라고 치시면 마인크래프트 내부에서 이렇게 리플 캐리 에더를 마인크래프트 내부에서 만들어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재밌는데요. 이거는 실제 CPU를 만든 사람도 있고요. 뭐 스마트폰 만든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영상을 좀 시청해 보시면 꽤 재밌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4비트짜리 덧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인크래프트를 안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뭐 돌아가는 듯 합니다. 다시 수업 자료로 와서 그러면 덧셈기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뺄셈기를 만들어 봐야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A 빼기 B는 우리가 보수 개념이 있죠. A 더하기 마이너스 B. 여기서 마이너스 B라는 것은 B의 보수, 짝보수인 겁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은 해당하는 비트를 반전시키고 이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A 빼기 B라는 연산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어떤 비트를 반전한다는 말은 1과 XOR 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비트를 반전시킨다는 말은 해당 비트를 1과 XOR 시키면 반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A 빼기 B라는 연산이 A와 B와 1의 XOR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덧셈도 가능하고 뺄셈도 가능한 회로를 이렇게 만들 건데 A 4비트, B 4비트, 썸 4비트, 캐리 아웃 비트, 그리고 이제 뺄셈인지 덧셈인지를 알려주는 비트가 들어갈 텐데 재밌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4비트 리플 캐리 에더와 다른 점은 이 에더는 덧셈도 가능하고 뺄셈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A 4비트와 B 4비트를 더하는 건데 지금 가장 하위 비트를 더하는 걸 보면 원래는 A가 바로 들어가고 또 B0도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바로 들어가지 않고 해당하는 그 비트와 예를 들면 여기가 0이라면 0과 XOR 합니다. 0과 XOR 하면 본인 그대로입니다. 그 값 그대로. 그러면 덧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마지막 비트도 0이 들어가니까 캐리인이 뭐 없는 값이나 똑같죠. 그런데 뺄셈을 할 때는
뺄셈을 할 때는 뺄셈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subtract를 1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해당 원래 비트가 1과 XOR 되죠. 그러면 비트가 반전됩니다. 그리고 그 1이라는 값이 하위 비트의 캐리 1으로 들어가면 반전된 것에다가 더하기 1이 되니까 2의 보수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요 비트를 1로 켜면 뺄셈기고 이 비트를 0으로 만들면 덧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비트 리플 캐리 애더 또는 리플 캐리 서브트랙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만들어 뒀던 회로가 있죠. 네. 요 회로가 2비트짜리 리플 캐리 애더도 되고 서브트랙트도 되는 겁니다. 예. 요 비트를 수정함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이제 n비트, 4비트짜리 덧셈기, 뺄셈기를 만들었던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기성품 회로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멀티플렉서니 또는 디코더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관련 내용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좀 참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조합 논리 회로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순서 논리 회로, 시퀀셜 로직 서킷을 설명드릴 텐데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순서 논리 회로는 조합 논리 회로에 비해서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순서 논리 회로라는 것은 순서가 어떤 의미를 지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의미를 지닌다는 말은 이전 행동, 이전 연산 결과가 회로 내부에 저장되는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 메모리를 이제 플립플랍이라고 하는데 플립플랍은 한 비트짜리 메모리를 말합니다. 실제 플립플랍으로 메모리를 만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조합 논리 회로에다가 메모리를 더한 이 전체가 순서 논리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 논리 회로가 조금 더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순서 논리 회로를 설명드리려면 예를 들면 사람은 동일한 입력이 들어오더라도 출력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조합 논리 회로는 언제나 입력이 같으면 결과가 똑같습니다. 근데 순서 논리 회로는 동일한 입력에 의해서 입력이 들어오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조합 논리 회로가 아니고 순서 논리 회로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내 친구가 내 등을 탁 치면 왜 그래? 라고 반응을 보이겠죠. 근데 똑같이 그 친구가 내 등을 쳤는데 그때 제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러면 돌아보면서 화를 내겠죠. 사람은 순서 논리 회로라고요. 동일한 입력이 들어오더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언제나 동일한 입력이 들어올 때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CPU가 있고요. 메인 메모리가 있습니다. CPU가 메모리에게 주소 값을 주면 메인 메모리는 해당하는 데이터를 주죠. 근데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변경되면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메모리는 조합 논리 회로로 만들어야 하는, 순서 논리 회로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복잡합니다. 그래서 순서 논리 회로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컴퓨터 구조 관련 강의들을 들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참고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 논리 회로에 샘플이 필요하시면 해당 이 사이트에 오셔서 여기 순서 논리 회로 메뉴를 누르시면 순서 논리 회로를 누르시면 쭉 순서 논리 회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혹시 샘플이 필요하시면 이 사이트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영상 밑에 링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끝입니다. 있어서 논리 회로를 2시간 동안 다뤘는데 첫 시간에는 게이트 논리 회로의 개략적인 설명,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조합 논리 회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논리 회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은 어셈블리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